2010년부터 일본에서 소위 2차 한류붐이라 불리는 K-팝 열풍이 커지면서 K-팝 아이돌들을 일본 드라마에 출연시켜 관심을 모으려는 시도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동방신기 전 멤버 김재중이 일본 드라마 솔직하지 못해서에 출연했고, 걸그룹 카라는 2011년 1월 14일부터 12부작 심야 드라마 우라카라의 멤버 전원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소녀시대는 일본의 국민 만화로도 불리우는 사자의 상의 실사 드라마 시리즈에 카메오 출연을 하기도 했고, 인피니트의 멤버 엘도 지우 경시청 특수범수사계라는 드라마에 특별 출연을 하였으며, 애프터스쿨의 리지도 2013년에 일본 드라마 악령병동에 카메오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본격화된 K-팝 아이돌들의 일본 드라마 출연은 2차 한류 붐이라 불리던 K-팝 아이돌의 인기를 활용해 드라마의 성공을 이끌어내려는 일본 드라마 업계의 기획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2년여도 되지 않아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2차 한류 붐의 인기를 누리려는 일본 방송가들이 K-팝 아이돌들의 섭외를 앞다투어 진행하면서 일본 대중들에게도 다소간의 피로감이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규모는 크지 않았다지만 일본 공중파 후지TV 앞에서 혐한 시위가 발생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인해 한일 간의 분위기가 경직되자 일본 미디어에서 K-팝 가수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일본 시장에서 인기 기반이 잡힌 K-팝 그룹들은 콘서트 투어 등 공연 중심으로 활동을 하며 활로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일 양국 배우들의 출연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일단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이 대두되면서 우리나라 작품들을 일본 대중들이 접하는 데 있어 접근성이 올라갔고, OTT는 상대적으로 한일 양국의 공중파나 TV 드라마와 달리 정치적인 이슈 등 양국 간의 외부적인 논란이 있어도 편성 영향이 덜하기도 하고, 전 세계로 동시 공개가 되기 때문에 한일 양국뿐 아니라 새로운 해외에서 반응을 끌어낼 수도 있는 등의 장점이 뚜렷하다는 점이 부각된 것입니다. 또한 일본 업계 입장에서 보면 한국 배우와 일본 배우가 합작해 제작할 경우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힌 한국 드라마의 해외 팬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일본 배우와 일본 제작진이 참여한 작품이 노출된다는 점이 매력적이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국 컨텐츠의 소비력이 높은 일본에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점차 양국 간의 배우나 제작진들이 합작하는 드라마가 늘어나는 추세가 됐음이었다. 한편 2019년 일본 영화 신문기자가 개봉하면서 한일 합작 드라마와 콘텐츠 제작에 새로운 방향이 생겨났습니다. 이 영화는 일본의 정치권에서 유야무야 넘겨버려 논란이 되었던 아베 전 총리의 사학 스캔들을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하기 전 모티브화한 영화다 보니 제대로 된 투자를 받기 어려웠고, 일본 배우들도 향후 활동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해 출연을 고사하면서 제작 과정 자체가 험난했습니다. 남자 배우는 인기 배우 마츠자카 토리가 용기 있게 출연을 결정지었으나 여배우의 캐스팅은 계속 난항을 겪던 도중 한일 혼혈이면서 미국에서 성장했다는 독특한 설정을 붙여 우리나라 여배우 심은경이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되었습니다. 감독 후지 미치히토는 개봉 직전부터 일관되게 정치적 압박으로 일본인 캐스팅이 어려워 심은경을 캐스팅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 중인 상황이지만, 심은경이라는 배우가 일본 입장에서는 해외 배우이다 보니 정치적인 이슈로 압박을 가하기 어려웠기에 캐스팅이 되었다는 의혹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무튼 일본어 원어민이 아니어서 어색할 수 있는 심은경 배우의 일본어 대사 처리 문제는 앞서 언급한 해외 출신 일본인이라는 설정으로 풀어갔으며, 일본에서 개봉 한 달 만에 4억엔, 하나로 약 40억엔의 수익을 올리는 등 제대로 된 미디어 홍보조차 아베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하지 못한 것을 고려하면 고무적인 성적을 냈으며, 제43회 일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과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을 모두 신문기자가 휩쓰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자극받은 일본 미디어 업계는 신문기자를 아예 넷플릭스 전용 드라마로 2022년 새롭게 각색해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의 성공으로 심은경이라는 우리나라 배우가 일본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되었고,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배우 캐스팅으로 일본의 드라마나 영화의 작품의 주제 선정이 더 폭넓게 가능해진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후 심은경은 현재 2020년부터 매년 일본 드라마와 영화의 주조연으로 캐스팅되며 활발하게 일본에서 배우 활동 중에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OTT 플랫폼의 시장이 커지면서 한일 배우들이 공동 출연하는 드라마가 늘어나는 가운데, 2024년 일본의 공중파 TBS에서 방영된 드라마 I Love You는 또 다른 방향성을 제시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배우 최종엽과 일본 여배우 니카이도 후미가 주연을 맡은 이 드라마는 바다에서 사고를 당해 상대의 속마음이 귀에 들리는 초능력을 갖게 된 여주인공이
한국어로 속마음을 생각하는 한국 유학생 남주인공과 사랑에 빠지면서 벌어지는 드라마로 작품 자체는 소위 한류 드라마의 인기 요인을 분석해서 제작된 스토리였습니다. 그러나 여주인공이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초능력이 있음에도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해 남주인공과 겪는 해프닝이 생겨난다는 기획에서 착안해 본방에서는 남주인공의 한국어 대사가 나오더라도 한국어 대사 처리 중임을 알리는 말만 소개되고 남주인공의 한국어 대사는 제방이나 OTT 플랫폼에서만 일본어 번역 자막을 붙임으로써 본방에서 여주인공의 감정을 한국어를 모르는 일본 시청자들이 동일시의 느낌과 동시에 주 일본어 자막이 붙은 제방 및 OTT 재시청을 유도하는 등 영리한 기획이 합쳐진 작품이었습니다. 드라마 시청률은 10% 이상을 기록한 회차가 없을 정도로 최근 OTT 플랫폼 대두 등으로 평균 시청률이 하락 중인 일본 방송가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아쉬운 시청률을 기록한 것처럼 보였으나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플랫폼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도리어 TBS는 드라마의 성공을 자축하고 주연 배우들이 팬들과 만나는 오프라인 이벤트도 대대적으로 기획했으며 주연 배우 최종엽은 일본에서 아직 소위 한류 스타로서 크게 인기를 얻기 전임에도 모험적으로 캐스팅이 되었던 상황에서 일약 협사마, 협장으로 불리우며 새로운 한류 스타로 우뚝 서 일본에서 대규모의 팬미팅 공연을 여는 스타로 발돋움했습니다. 또한 드라마의 항공 로켓 촬영지 서울 북촌, 낙산공원, 한강대교 등은 일본 관광객들의 성지순례 장소로 각광받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종엽은 심은경의 뒤를 이어 일본에서 출연한 작품으로 배우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셈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한류 스타로서 혹은 K-팝 스타로서 흥행카드로 캐스팅이 되던 한국 배우들은 이제 보다 치밀한 기획과 한일합작 드라마에 전략적으로 캐스팅이 된 사례가 생겨난 가운데 2024년 하반기에는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일 합작 드라마가 공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남자 배우 사카구치 켄타로와 우리나라 여배우 이세영이 우리나라 OTT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시리즈 사랑 후에 오는 것들에서 주연을 맡는 것이 결정되었으며 이 드라마는 한일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는 이야기로 소설가 공지영, 츠지 히토나리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합니다. 또 배우 오구리 슌과 한효주도 일본 넷플릭스 시리즈 작품 로맨틱 어나니머스의 주연을 맡는 것이 결정되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문화 교류 차원에서 시작된 양국의 합작 드라마 프로젝트는 한류 열풍을 거치면서 흥행카드로서 한류 스타가 부각되며 일본 드라마에서 캐스팅이 이루어지다가 현재는 글로벌 플랫폼에서 선전하고 있는 우리나라 배우, 한국 드라마, 한류 콘텐츠의 영향력을 공유하려는 취지로 그리고 한류 소비가 활발한 일본이라는 나라에서의 흥행을 위해 양국 간의 합작 드라마가 증가하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국가 간의 긴장감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한일 합작 드라마는 앞으로 어떤 형태로 또 양국 간의 시청자들을 사로잡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